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핵심 기업, 국내 최대 리튬 생산 및 배터리 소재, 탈중국 최대수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초일기,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약 한 2개월 전, 2개월 전에 분석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는 25만 4천 원이었고요. 현재 주가는 27만 6천 원으로 약 한 10%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배터리 소재, 숨겨진 핵심 기업, 역대급 저평가, 압도적 성장성, 5년간 50조 투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한 달 전에 분석해드렸는데 이 당시에 주가가 22만 6,50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27만 6,500원과 비교했을 때에는 대략 한 20% 정도의 그런 상승률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꽤나 수익 중인 것도 맞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투자 중이고 현재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5%, 15%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식의 좀 주가가 강하게 오늘 올랐고요. 사실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최강 기업으로서의 그런 강력한 경쟁력과 더불어서 리튬에 대한,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상승의 원동력은 중국의 리오프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에 대한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라던가 혹은 이런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꽤나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볼 때 있어서는 뭐 오늘도 우리 멤버분들 간에 그 채팅방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 나온 대화이고요. 11월 7일 대화입니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의 의미 있는 큰 돌파가 나왔군요. 거래량은 좀 아쉽습니다.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는 하루네요. 아직 수익권은 아니지만 기대해볼만 하네요. 중국 봉쇄 완화에 원자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나 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윗꼬리 하나 없이 강하게 장대 항목을 세워줬네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포스코 수익 중이지 않나요? 필승님 기준으로는 꽤 수익 나셨을걸요? 저도 20만원 초반대부터 사 모았었는데 좀 더 오래전에 가지고 오셔서 아직입니다. 태풍 맞으셨군요. 요즘 금투세 관련해서 참 떠들썩하네요. 시행되면 분명 한국에 수급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겠죠. 사례는 별로 없지만 다른 국가들도 증시가 꽤 오래 안 좋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있었고, 금투세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요소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도 없기 때문에 밝힐 이유도 없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포스코홀딩스의 이런 흐름은 저는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저 역시나 투자를 하고 있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더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저번 주 금요일 혹은 뭐 토요일에 텔레그램 분석관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자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꽤나 돌파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미래의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철강 산업보다도 오히려 2차 전지 원재료부터 폐배터리까지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재 혹은 배터리에 대한 산업 밸류 체인에 있어서 나타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실적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의 지분도 과반수를 가지고 있고요. 철강은 100% 가지고 있고, 폐배터리라던가 혹은 수소연료 전지,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에서도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더불어서도 이제 리튬 광산이라던가 니켈 광산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무시 못한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원료인 리튬과 니켈에 대해서는 저는 꽤나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이에 따라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 듯 보이나 결국 언젠가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202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년 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성장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심스레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주가는 대부분
기업의 펀더멘탈에 선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리튬과 니켈에 따른 가치의 산정을 저는 내년부터는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주가 역시나 저는 꽤나 관심권에 둘 만한 그런 주가 혹은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폐배터리까지 회수를 통해서 소재에 진심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포스코홀딩스의 야심을 본다면, 사실 이 기업이 과연 철강 기업으로 남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철강에 더불어서 2차 전지 소재 혹은 필수적인 4차 산업의 필수적인 그런 광산 기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뭐 광산 원재료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넘버원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앨범알 그리고 리벤트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 역시나 어마무시해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EPS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리벤트가 900% 이상 성장했고요. 앨범알이 60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에요. 1년 만에 900%, 600%?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조금 더 논란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그런 주가가, 시가총액이 저는 아직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특히 텔레그램방 조음악 기분더하기 분석방에서는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기업인 만큼 우리 멤버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투자 중이실 거고 꽤나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채팅방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0만원 초반대부터 꾸준히 모아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꽤나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봤을 때에는 2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에도 심지어 꾸준한 그런 우상향, 리튬 가격에 대한 우상향이던가 리튬 수요의 우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봤을 때에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이라는 특성상, 특히 리튬 광산이라는 특성상 정부 순위라던가 혹은 행정 절차라던가 뭐 환경적인 요인 혹은 앞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의 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광산 개발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공급이 여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특히나 이제 제품 공급에 따라서는 이런 재량까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리튬이라는 그런 특성상 사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몇 개의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의 강봉 리튬이던가 천재 리튬, 이들 기업을 제외하고서 탈중국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그래봤자 뭐 리벤트 혹은 SQM, 앨범말 이 정도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2024년부터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장 시장에서 꽤나 앞당겨서,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도, 왜냐하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폭발적인 산업의 성장성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중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리튬에 대한 그런 매력도라던가 혹은 투자의 그런 성장성이 꽤나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과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포스코 자체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이런 포스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그러니까 100% 이상의 물량이 나온다는 점에서 리튬에 대한 판매, 그리고 리튬에 대한 광산업에 대한 그런 진출까지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강에 대한 꾸준한 캐시카우와 더불어서 2차 전지와 뭐 수소연료 전지 혹은 뭐 광산까지 이런 신성장 동력까지 이제 손에 얻고 있는 그런 포스코홀딩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기대할 만한 모습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철강만 보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압도적인 경쟁력 1위 기업입니다. 철강 기업 중에서 경쟁력 1위 기업이 바로 포스코홀딩스예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왔었다면은,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든지 하지 않던지 결국에는 자국의 철강은 자국에서만 생산되고 자국에서만 쓰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중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뭐 관세세 폐지라던가 수출세를 도입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중국의 철강 제품들이 우리나라던가 혹은 다른 이제 국가들의 이제 수출이 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좀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리오픈한 기대로 인해서 철강제 가격이라던가 철강석의 가격이 다시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점도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산업에 따른 매출 증대와 실적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갔을 때에도 이미 포스코홀딩스는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죠. 이제 프롤로지엄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실 프롤로지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완료했어요. 물론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뭐 다임러라던가 이제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들과 협약을 맺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매우 장기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철강 기업으로서의 그런 면모보다는 한 5년 뒤 혹은 늦어봤자 한 10년 뒤 정도에는 철강보다 더 압도적인 성장성이라던가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혹은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그런 부분 혹은 전고체 배터리까지 발전되는 그런 포트폴리오로서의 전방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그런 탈바꿈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꽤나 장기적으로도 좋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크리컬 기업으로서의 탈바꿈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석과 리튬 광산, 2차 전지 소재, 철강 전체적인 그런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그리고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